자유한국당도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느 범위의 다수파의 연정을 부릴 것인지.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제대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세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죠.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이달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저의 솔직한 소회입니다. 네, 발빠르게 정치권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직격 토크 4당 4색 네 분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은 저희 라이브 쇼에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일단 지역구가 어디시죠? 전 서울 금천입니다. 아, 서울 금천이요. 예. 그 차성수 구청장 있는. 예, 잘하시네요. 그럼요. 예. 예. 제 오랜 친구입니다. 예. 황영철 의원님 저 강원도. 예, 그 지역구가 5개인가요? 뭐 군. 그렇습니다. 예. 헌정사당 최초로 5개 군이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예. 어디 묶여 있습니까?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서울 면적의 10배. 서울 면적의 10배. 가 하나의 지역구인 예. 황영철 의원 웃을 나오셨습니다. 수만은 없는 지역구죠. 네. 예, 두 분 뭐 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뵈서 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본 주제에 앞서서 지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요령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한 분을 지목해서 네. 질문 30초 이내, 대답은 1분 이내. 네, 반론 없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시계 돌리겠습니다. 네. 시계가 돌아갑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먼저 그러시죠 뭐. 예, 네. 정영기 의원 어느 분한테? 네, 더불어민주당 이의원 의원. 이의원 의원한테. 예. 아니, 오늘 이제 해명할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로 생각해 주십시오. 뭐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의원 의원님은 과거에 저 문재인 캠프에 뭐 공보팀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 예. 이제 뭐 안희정 지사가 오늘 새벽에 올린 뭐 페이스북에 올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이 타인을 아주 질색하게 만든다. 뭐 예. 그리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네. 이런 그 얘기 질문 했어요. 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하시죠. 안희정 후보께서 아마 아쉬운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선의 발언이라든지 그게 대연정 발언이라든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게 된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발언이 꼭 이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적으로 크게 이제 관심 갖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을 갖고 계신데 그 열망을 갖게 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상징되는 소위 이 적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건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혁적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제들을 좀 희석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이게 아시다시피 팬덤 정치라는 게 좀 있어서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팬덤들이 문재인 후보를 중심한 팬덤을 형성하는 분들이 아마 좀 과도하게 반응들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있고요. 저희 문 후보님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이어서 예, 물어보겠습니다. 성범 의원. 큰일 났네요. 예, 이훈 의원한테. 예. 이훈 의원은 저랑 그 상임위도 같이 하고 상당히 그러시군요. 친한 사이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가지고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이훈 의원께서는 문재인 캠프의 전략 부본부장인가요? 예. 맡고 계시죠. 예. 저는 좀 이름표를 궁금한 달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문캠에 영입된 분들이나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 자꾸 설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특히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단 말입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도 그렇고 최근에 손혜원 의원까지도 자꾸 지지자들도 불안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일반적인 국민들 정치에는 관심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 샤이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그렇게 들어가신 분마다
사실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꾸 저한테만 얘기하시니까 일단 발언 기회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사마다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전임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캠프가 이게 보면은 이게 텐트를 하나 쳐놓은 건데 그 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검증을 완벽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신 발언들을 저는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자기 소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기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자신의 발언이 진위가 좀 잘못 전달되고 자신이 좀 오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캠프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지금같이 어느 한 리더를 중심으로 예전처럼 삼김 시대처럼 전일적으로 삼김의 리더를 쳐다보고 그분의 발언을 똑같이 되뇌이고 이런 형편이 아니고 다들 개성들도 있고요. 국가적 과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도 좀 다르고 이게 다 다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 그렇다면 같아요. 문재인 후보 본인은 왜 그러신가요? 본인은 왜 자꾸 설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추가 질문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도 받습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문 후보님이 설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제가 답변을 좀 편할 최근에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장부터 시작해서 강조에 관한 굉장히 많은 호남 관련 발언들 그거는 사실은 저도 안타깝긴 문 후보님은 사실관계에 충실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본인이 그 특전사에서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 준 사람이 하필이면 전두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나중에 네. 1344님이 와 금천구 국회의원이다. 이은 의원님 반가워요. 팬이 한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은 의원은 어느 분한테 하시겠어요? 우리 요 앞에 보니까 우리 박 전 대표님 하시고 나간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박 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여러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표님에 대해서 많은 비판 발언들을 그래요?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시죠? 우리 송금주 의원님. 송금주 네. 의원한테. 국민의당 보면 사실은 본인들의 경선도 바쁘실 텐데 사실은 이 뭐 기승전 반문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비판 발언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라고 대부분 기사들도 그게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고 본인들이 던지고 싶은 미래에 대한 얘기 안철수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인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님 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문 발언만 알겠습니다. 드러나니까. 왜 반문 발언만 하느냐? 글쎄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지적할 부분이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만큼 또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일이 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의 관심 속에 있는데 그런 잘못들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미래에 관한 얘기 정책적인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박주선 의원 모두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명에 관한 아젠다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미래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치개혁에 관한 아젠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얘기들이 다 가려져서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황현철 의원은 나오셨는데 아직 발언을 한 번 더. 네. 그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고 뭐 다른 걸 달고 계시죠? 네, 이거 제가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여기 오이사이님 문자도 네. 동계올림픽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응원 문자가 와 있습니다. 네. 자, 황현철 의원은 어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너무 뭐 긴장하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새누리당을 나오면서 그래도 집은 나왔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이 잘 되길 하는 마음이 이제 한 구석에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당명 바꾸고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했냐고 우리 정영기 의원님이 보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정영기 의원님은 또 새누리당 내에서 그래도 중심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질문요. 네, 이 정치가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 있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두 발을 딛고 지향하는 데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적 청산 소위 이런 부분하고 임명진 체제가 갖는 어떤
그 과제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개혁 이거 두 가지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인적 청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강성 친박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기대하는 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보셨잖아요.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조차 안 되는 그게 당내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서 가능한 선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개헌을 위해서 연대를 하는 노력을 저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지목 지목 토크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들어갈 텐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 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스스로 포기했고 6만 쪽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단 며칠 만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영상 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 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과거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버릇을 보건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포기는 검찰이 밀실담합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답변 시간을 30초로 이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황제조사다. 이건 검찰에 대한 비판입니다. 황제조사다라고 하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 거기에 동의 못하면 X 들어주세요. X, O. 예,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이유로요? 저 들고 설명하시죠. 예, 사실은 오늘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있겠지만 네, 시계 돌려주십시오. 예, 중앙 출입문을 통과하게 해서 사실은 그 포토라인에서 설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아주 세세하게 배려들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뭐 휴게실 문제, 그다음에 노승건 1차장 나와서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또 차를 마시는 이런 과정. 화장실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다만 이러한 것들이 검찰의 수사 의지와 무관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국민들 보기에거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지나친 예우이지 않을까. 예. 네. 그동안의 검찰을 보면 있죠. 이 미래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파수를 맞춰도 이미 끝난 권력자에 대해서는 좀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무슨 아까도 언급 일부 나왔지만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또 기법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는 거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언급을 좀 자제해야 된다. 예, 성검주 의원. 네. 저는 어쨌든 지나친 예우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황제조사로까지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영상 녹화를 포기한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피의자한테 하지 않는 그 어떤 조사와 관련된 대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네. 그 외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그런 배려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하영칠 의원. 글쎄 저는 뭐 이 OX만 있으니까 X를 들었는데 사실은 세무죠. 뭐 황제조사라고 할 정도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예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금주 의원님 말씀대로 영상 녹화 부분은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을 피의자에게 결정하라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뭐 황제조사 예우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치고 그리고 또 검찰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을 피의자에게 결정하게끔 만든 것. 이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수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났고 이제 구속 여부가 그다음 쟁점으로 지금 떠올라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잠깐 좀 읽어드릴까요? 네. 예. 보여주세요. 네. 박근혜 구속 여부는 검찰이 아닌 민주당 경선 결과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박근혜는 구속 엄벌되겠지만 박근혜 구속을 바라지 않는 게 분명한 안 후보가 되면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근데 그 OX 동의 여부를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뭐 지금 후보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의도나 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내자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떤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네 글자입니다. 아, 네 글자입니다. 네, 이훈 네 의원님이 글자로 써주시죠. 예. 유리하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곁에서 뵐 기회가 같은 당 후보라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십시오.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 1000번째 문자 3275님, 네. 2000번째 자, 문자 네. 0610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전인수 나왔고 한과 보복 나왔고 선거용 물음표 나왔습니다. 쭉 사이다 나왔거든요. 쭉 사이다 뭡니까? 뭐 예, 일단 들고서 설명해 그래. 주시죠. 예.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탄핵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도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사이다 발언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경선 국면에서 좀 초강경 입장, 사이다 발언을 해야 본인이 경선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지금도 이 정치 검찰로 몰아붙이면서 또 자신이 후보가 되면 그렇게 또 자신의 뜻대로 올 거다. 아하. 그럼 결국 정치 검찰로 알겠습니다. 몰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선거용하고 물음표를 하셨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 선거용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경선용 아까 우리 이제 황영철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마 사이다 발언의 연장선상 같은데 네. 본인은 끊임없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주장해 왔고 네. 문 후보님은 잠시 뭐 옛날 그 명예로운 퇴진 얘기 잠깐 하신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고 같이 요구하자고 얘기하셨을 때 다들 즉답을 참 회피하신 거에 관해서 아마 지적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선거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저 3344님은 네 글자 보내셨습니다. 일단 뜨고. 자, 아전인수 설명하실까요? 우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탄핵 정국을 가장 잘 이용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탄핵 상황에서 사이다 발언을 하셔가지고 사실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제 더 이상 그 탄핵 정국을 선거 과정에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뭐 민주당 내 경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이 엄정하게 또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와 별도로 네. 그 상황을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상반되는 두 문자입니다. 1등 후보라는 문자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꼴찌 마음이라는 문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명 답다도 있습니다. 네. 한과 보복. 네, 저는 선거용 사이다 발언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치부하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네. 이분을 쭉 보면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맺힌 어떤 한이 있고 한풀이식의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집권하면 보복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분명히 그동안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본인이 돼도 법에 따라서 저기를 해야지 자기가 되면은 박 대통령을 저기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법치주의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글자를 써주실 때 크게 써주십시오. 네. 자,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관련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또 있죠. 요거 들어보겠습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누워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가 누워요. 미리 누워버려요.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일 겁니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거예요. 요즘 검찰 행태가 그래요. 예, 그 딱 한 사람이 누군지는 뭐 다들 짐작하실 거고요. 자, 홍준표 후보의 저 발언에 동의할 수 있다. O, 반대한다. X 들어주세요. 네. 세 분이 X. 동의할 수 없다는 거군요. 동의한다. 예.
검찰 출시로 검찰 누구보다 잘 아는 홍 지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홍 지사가 좀 뭐 저런 식의 또 표현이 원래 저분 스타일이 이렇게 강해서 그렇지 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다라고 보고 저도 검찰이 그러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검재 의원 네. 동의할 수 없다.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홍준표 지사가 어디서 저런 식구를 또 이용해가지고 저런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탄핵 이후에 그런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왈가왈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을 상대당 후보에 대한 견제용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사법권 행사 자체가 왜곡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자제해야 되고 저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혼 의원. 상당히 악의적인 발언이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나 저희 당이나 어느 후보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법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다 그냥 촉구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또 누군가 검찰권 눈치 보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오히려 폄훼하거나 특정 후보를 오히려 검찰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발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구를 됐어라도. 예. 네. 황현철 의원 동의할 수 없다. 일단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이제 재판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좀 한맺힌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을 좀 믿고 지켜봐야죠. 그리고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아까 송검재 의원이 어떤 시를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를 패러디했는데 네. 실제 김수영 시인의 시는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예. 네. 자, 그렇고요. 여기 문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네. 5610님이 홍준표는 개그맨입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셨고요.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5550님은 공감 100배 이렇게 또 찬성하는 문자도 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경선 준비로 바쁜 정치권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214만 됐죠. 이 박영선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 쪽이 들리는 말로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을 했기 때문에 넘기가 힘든 벽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선거인단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면 공조직의 힘으로만 버티기에는 넓은 바다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지금 뭐 어쨌든 흥행으로 치면 뭐 이른바 흥행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대박 쳤죠. 네. 예.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발언이 있습니다. 민주당 그래요? 경선 예, 후보들에 같이 대한 한번 발언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음. 본선 경쟁력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을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 안희정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으로 갈 것.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끝나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당선될 경우에 예. 경쟁자였던 안희정 지지표, 이재명 지지표가 이렇게 딴 데로 갈 수 있다. 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막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인데 예.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보면 네. 야 이거 저 여론조사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는 상당한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될까 한 사람 이름을 써주십시오. 누가 될까? 이현 의원님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을 써주십시오. 아, 저요? 예, 좋은 사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사람 이름 써야 됩니까? 써주십시오. 예. 어머. 문재인. 네. 모두 문재인. 네 분은 다 네. 문재인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상당히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분 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강력한 경쟁자인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본격 경선 궤도에 들어서면서 네거티브 책임론 공방 중입니다. 발언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인데요.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좀 써주십시오.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책임은 두 분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적든 크든 누구에게 더 아니면 있는 것 제3의 같은지. 누가 책임이 있으면 제3의 인물이라도 써주십시오. 네. 이게 뭐 공방이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는 거고 네.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 문제는 선거 문화의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사실 가질 건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문드립니다. 문재인 아까 그 종이를 그냥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문재인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 문재인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 문재인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 예. 이훈 의원님. 예. 예. 물음표 하셨어요. 물음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그 점은 저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예. 그럼 그리고 송검주 의원님, 예. 문재인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지지율에 있어서도 1위이고 당의 상당한 그 코어 핵심 세력을 규합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안희정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시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 공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그거는 그 문 후보 측에서 그걸 네거티브로 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검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문 후보 본인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황현철 의원 말씀만 더 듣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셨어요? 뭐 가장 강력한 후보는 또 가장 강력한 비판을 이라다 검증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좀 담대함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아마도 지금 이 모든 그 검증 공방에 대해서 네. 네거티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응하고 또 뭐 좀 점잖게 대응하면 이 공방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초라도 저 말씀을 좀 하게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문 후보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문 후보 입장에서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아들 뭐 채용 문제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2년도에 이미 다 결론이 났던 문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랬고요. 노동부 감사에서 받아서도 무혐의가 다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안 지사가 알고 계세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또 꺼낸 것을 본인이 가슴이 알겠습니다. 너무 아프셨어요. 그 점에서는 안희정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그 점은 30초 드릴게요. 예, 저희도 그 문제 계속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고용정보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지적한 것도 있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 전부 다가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인 해명을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도 하나의 선거 전략이죠. 사실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네거티브를 통해서 검증하는 부분, 이거 선거의 일정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순실의 정유라, 예. 그리고 우병우의 아들 네. 특혜 문제. 네. 저는 이것과 기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검증에 대해서 문 후보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네.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 문제 관련해서 예, 예. 저 안희정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듣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과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곳곳에서 드는 의문에 대해서 그것을 다 뭐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의문과 문제제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답을 해야 될 의문은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안희정 후보의 저 발언,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저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럴 필요 없다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O를 드셨고요. 또 나만 다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아니, 의원. 네.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다들 예. 공통된 의견이 알겠습니다.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느 예. 분이? 저 정영기 의원? 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안지사 말대로 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당사자가 특히나 우리 황영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휘발성이 강하고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식에 관한 부분. 저 이해창 제가 전 후보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만은 분명히 병풍 조작 때문이었지만 자식이 둘인데 둘 다 안 갔다며 이게 아주 큰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손 의원. 네. 어쨌든 국민들의 검증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 미래를 이끌 지도자라는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맞는 본인의 그 검증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것은 맡아도 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건 검증이다 이렇게 아전인수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의 말처럼 문재인 후보로서는 본인에게 제시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황 의원까지 얘기 다 듣고 하는 게 낫죠. 순서대로 봤을 때 이윤 의원님 말씀하시고 네. 반론하고 재반론이 있어야 되니까 이윤 의원님 재발론을 하실 수 있으면 혹시 예. 예, 그렇게 하시죠. 하십시오. 그러면. 예. 자, 이거 X 들고 하십시오. 예, X 들고 할까요? 예.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미라는 게 뭐죠? 자소서 몇 줄 쓰고 뭐 이런 것 갖고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뭐 두 사람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그 당시 문 후보님 아들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수상 경력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채용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미 정황적으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고용정보원 스스로도 그렇게 발표했고 고용정보원이 특별히 문재인 후보를 도와줄 이유도 없는 단체입니다. 이거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됐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 다 됐어요. 황영철 의원 발언 듣고 다시 기회 드립니다. 예. 민정수석의 아들이 국가기관에 채용될 때 누구보다도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등을 다 들여다보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5급이라는 것에 졸업 예정자가 합격하는 경우, 그리고 그 고용정보원의 원장이 민정수석에 같이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고용정보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채용 이후에 이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져야 된다. 시간 됐습니다. 네. 자, 반론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오히려 아쉬운 거는 그 당시 투명하게 진행됐던 그 절차와 관련한 서류들이 남아있어 줬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정영기 의원. 우편 접수, 방문 접수한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방문 접수했다, 우편 접수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소서 14줄, 12줄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방금도 우리 이 의원님 아무 상관이 없다. 고용정보원하고. 근데 고용정보원 원장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는데요. 자료 폐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자료 폐기해서 은폐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그거는 우리 없어요.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과하게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같고요. 과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러면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요 정도라 하시고요. 네. 이 3867님 문자 제가 전해드릴게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문자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자들도 지금 함께 보시면서 이제 네. 그런저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 문자 샵 4560번입니다. 자,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의 작심으로 비판하는 걸 오늘 새벽 SNS에 올렸습니다. 아, 네. 화면 나와 있습니다. 안 후보가 국가 대개혁 과제에 동의하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이때 이제 문 후보 적폐 세력과 손잡아서야 되겠나. 국가개혁 과제에 합의해야 가능하다. 협치 강조는 몰라도 연정은 너무 나간 것. 요 발언 내용이죠. 주고받은. 주장하는 바대로 일단 선의로 받아들여야. 분노가 빠져있다. 문 후보 측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 근데 이제 이 지지자들의 발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표창 관련해서 안 후보의 지지자들이 문 그걸 자랑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 진영의 분들이 안희정 너무 나갔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은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간에 뭐 SNS를 통해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고 한다면 안희정 후보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강도 높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 후보는 어떤 계산, 어떤 전략 또는 어떤 심정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에 나섰는가 이거를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자로 한번 써주시죠. 세 글자. 예, 네. 세 글자로. 예, 지금 안희정의 심정을 쓰셔도 되고 안희정의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세 글자요. 예, 세 글자로 들어주십시오. 승부수 나왔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크게 써주십시오. 배신감이 나왔고요. 네. 아쉬움이 나왔고. 아쉬움. 그다음에 막바지. 막바지가 나왔습니다. 네. 예. 선거가 막바지다. 황현실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들고 계십시오. 네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이제 불이 살살 달아오르잖아요. 네. 이제는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끝까지 다 해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선의로 얘기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가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역작용이라고 막바지다. 봐야죠. 네. 여기 세 글자 해보자. 해보자 나왔습니다. 필살기 나왔습니다. 네. 자 배신감이군요. 예. 네, 배신감. 송검주 의원. 그러니까 선거 형국으로 봐서는 아마 초조하실 겁니다. 초조한 상태에서 자꾸 네거티브 공방 또 세력 대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단순한 초조함,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고 네. 아마 일종의 배신감, 네. 또 아쉬움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적자, 네. 경쟁 관계이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알겠습니다. 네. 세력들이 배격하는 모습이 아쉽지 그렇군요. 않았을까 여기- 생각합니다. 네. 갈구기. 갈구다가 아마 저 표준어 사전에 있을 겁니다. 네. 네, 다급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예. 안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쉬움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아쉬움이라는 거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저는 대연정 발언과 선의 발언이 적합했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먹으실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토양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의 바람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경선이란 선거라는 이게 경쟁적 과정에서 다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알겠습니다. 예. 아쉬움이 있을 것 아쉬움이 같습니다. 있다. 승부수. 저는 이제 흔히 보면 이 안지사는 아름다운 청년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고 문재인 대표는 또 그 대척점에 그려진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안지사도 제가 폴리티컬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썼었는데 아주 정교한 선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경선 일정을 감안해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요때쯤에 네.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승부수를 던진 그런 전략 전술에 의한 하나의 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승부수도 나와 있네요. 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최근 정의당 후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문재인 캠프의 입단 설화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그때를 상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술도 끊고 말도 크게 못하고 웃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도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간절함이나 절실함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수많은 대형 사고 나기 전에 후보부터 간절함을 보여라. 예. 김대중 대통령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술도 한마디 끊고 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적절치 않다, 반대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O, X. O. 세 분이 O입니까? 네. 그리고 한 분이 X고, 예,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네, 뭐 내용 자체가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신가? 본인도 출마하셨으면 본인 일 본인 당이나 잘 하시지. 뭐 이렇게 저거는 뭐 가다가 중간에 후보 사퇴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거 아닌지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은 보는 분들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 동의할 수 있는데 무슨 오지랖퍼도 아니고 뭐냐 지금 말씀이시네요. 동의한다. 네, 동의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캠프를 구성하는 분들이 사실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 마치 다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후보 자신도 그런 비판을 자꾸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훈 후보께서 문모닝 지적을 하시지만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오히려 1등으로서 좀 더 차분하게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좀 붕붕 떠서 그러니까 땅에 좀 다리를 두고 다리를 딛고 있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또 이제 황영철 의원이 한마디 할 것 같아서 이게 겁나서 황영철 의원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하십시오. 그래요? 여기가 무슨 뭐 평갈라서 패싸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 모셨던 사람 입장에서 저런 좀 과하게 얘기하신 건 맞습니다. 완전히 저런 분위기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저런 말의 진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겸손하고 사실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될 후보이고 그런 후보에 답게 캠프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진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이훈 의원님이 X를 들었으면 좀 세게 얘기했을 텐데 O를 동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문재인 캠프, 문재인 후보를 왜 패권주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그런 패권주의를 보이지 않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도 국회의원이시고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습니다. 이 오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 아실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오도 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